작년에 실시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간병비가 부담스럽다고 국민의 96%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간병인을 사용하자니 비용이 부담스럽고 또 자식들에게 부탁을 하자니 짐이 되는 것 같고 또 자식 입장에서도 보면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하는 건 너무 힘들겠죠. 이러한 이유로 간병인 보험이 최근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간병인 보험의 인기가 많다고 해서 모든 간병인 보험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보장성이 좀 부족하거나 또 한도가 낮거나 말도 안 되게 비싼 상품으로 잘못 가입하고 그때서야 연락 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오늘은 간병인 보험을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또는 어떤 회사를 골라야 하는지 그리고 필수로 추천드리는 특약까지 꼼꼼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게 알려드리는 쌤 이초연 팀장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간병인 보험이 꼭 필요할까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각종 상해나 질병 또는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든지 암이나 뇌졸중, 심장질환 또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면역력이 떨어졌거나 나이가 많아서 신체 기능이 약해졌을 때 감기로도 할 수 있는 게 입원인데요. 가족이 있더라도 거리가 너무 멀거나 일을 해야 하거나 또는 돌볼 아이가 있다거나 24시간 내내 간병을 해드리는 게 제약이 너무나 많죠. 또 1인 가구이신 분들은 나를 케어해줄 간병인이 언제 필요할지 알 수 없으니 미리 준비해 두시기도 하는데요. 보건복지부의 의료 서비스 경험 조사에 따르면 간호간병 통합병동 입원 비율이 젊은 나이인 30에서 39세에도 56.5%나 차지하고 있었고요. 40에서 49세는 33.9%, 50에서 59세는 29.4%, 60세 이상은 45.4%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병동 입원 일당도 간병인 보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약으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또 여기에 해당이 없음이 있는데요. 나는 간병인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입원이라든지 가족이 간병을 해준 경우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비율이 꽤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간병비가 10만 원대 초반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물가가 상승하거나 인건비가 상승하는 만큼 간병비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식비나 특별수당 등을 제외하고도 간병비가 하루에 15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한 달에 간병비만 450만 원을 내야 하는데요. 당연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 내 월급보다 비싼 간병비라든지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간병인 보험은 누구나 여유가 되신다면 하나쯤은 꼭 들어놓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간병업체의 등록이 정말 간편해지다 보니 가족을 간병인으로 고용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과연 가족이 간병을 해도 간병비가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를 받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주세요. 가족 간병이 정말 가능한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냥 하는 얘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일단 가족 간병의 시스템을 좀 아셔야 해요. 일단 환자가 있고요. 간병인을 구해야 합니다. 그럼 간병인 지원 업체에 어플이나 전화를 통해서 문의를 하죠. 그럼 이 업체에서는 본인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간병인을 매칭을 시켜주죠. 그리고 환자가 이 간병인이 괜찮다고 하면 매칭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간편하게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간병인의 프로필을 확인하고 내가 직접 선택까지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간병인이 매칭이 되면 간병인이 나를 간병해주고 나는 간병업체에 간병비를 지불하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 간병업체는 소정의 수수료를 떼고 간병비를 간병인에게 정산을 해주게 되죠. 굉장히 간단한 시스템인데요. 그러면 가족 간병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요. 아까 간병인 지원 업체에 등록을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가족이나 지인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플을 이용해서 가족과 내가 매칭이 되면 이게 가족 간병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가족 간병을 하면 간병비 지급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모든 회사가 가능한 건 아니지만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회사는 모두 가족 간병이 가능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정확히 하기 위해서 약관을 한번 살펴볼게요.
볼게요. 간병 업체를 통해서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고요. 영수증 또한 간병 업체에서 끊어줍니다. 그리고 약관상 가족이나 지인일 경우에 제한된다는 내용은 또한 없어요. 사실 제가 간병인 보험을 추천드리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갑자기 추천드리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가 이 가족 간병이거든요. 언제라도 이게 손해율이 높으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몇몇 회사는 현 시점까지는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절대 추천드리지 않는 간병인 보험이 있는데요. 우선 간병인 보험은 둘로 나뉘어져요. 간병인을 직접 지원해주는 간병인 지원보험과 내가 간병인을 부르고 청구하면 정해진 금액이 나오는 간병인 사용보험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추천드리는 유형은 간병인 사용보험입니다. 간병인 지원보험은요. 가입자가 간병인을 필요로 할 때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하면 48시간 이내에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게 되는데요. 내가 따로 알아보지 않아도 보험사에 전화를 하면 간병인을 보내주고 비용을 대주는 게 아니라 직접 보내주다 보니 인건비 상승 걱정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장점이 있지만 간병인 지원 보험을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선 48시간이라는 말이 조금 눈에 거슬려요. 내가 만약 이틀 정도 입원을 하겠다고 할 때도 많을 텐데요. 그런데 간병인을 선택하고 나에게 연결이 됐는데 48시간이 걸린다면 사실상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간병인 지원보험을 추천하는 분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인건비 걱정이 없다라는 건데요. 간병보험은 인건비 올라가는 거 감당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죠. 간병인 지원보험 역시 인건비 상승에 대한 걱정은 없지만 보험료 변동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최대 10년 갱신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갱신형은 갱신 시점에 손해율에 따라서 보험료가 어떻게 변동을 될지 몰라요. 인건비 상승으로 손해율이 높아진다면 갱신 시점에 내 보험료도 그 손해율에 따라서 비싸질 테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인건비 문제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건 마찬가지죠. 제가 실비보험처럼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선 갱신형을 잘 추천드리지 않는 게 이런 불안정성 때문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이유로 간병인 지원보험을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보험보다도 노후에 가장 필요한 게 간병인 보험인데요. 중간에 너무 비싸지기라도 해서 해지하게 된다면 이거를 유지할 수 있을까 싶어요. 이 갱신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또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간병인 사용 보험은 자기가 직접 간병인 업체나 어플을 통해서 간병인을 고용하고 그 영수증을 청구해서 간병인을 사용한 일수만큼 가입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인데요. 비갱신형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 가족 간병이 가능하다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 간병인을 사용하고 영수증만 청구를 하면 되니까 활용도 역시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간병인 사용 보험 역시 단점은 있는데요. 내가 가입한 금액이 딱 지급이 되다 보니까 추후 인건비가 상승한다면 간병인 보험만으로는 간병비 비용을 감당하기가 힘들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해서 최근에 간병인 사용 보험은 체증형이라는 유형의 상품들을 회사에서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떤 회사로 예를 들어보면 가입 당시에 간병인 사용 일당을 15만 원으로 가입을 하고 5년 후에 20%가 책정이 돼서 18만 원, 10년 후에 50% 책정돼서 22만 5천 원, 가입 20년 후에는 100% 체증이 돼서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보장받을 날이 많은 30대, 40대 그리고 50대 분들까지는 이 체증형이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입 나이가 60대나 70대인 분들의 경우 최대 체증액이 도달하는 20년 뒤에 계약이 거의 종료된다는 점인데요. 다행히 15만 원이 최대 20만 원까지도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보완이 되었다고 봐요. 이러면 앞으로 2030년 정도에 이 기간만 보장받길 원하는 분들도 크게 부족한 금액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병인 비용이 하루에 20만 원 넘게 상승하더라도 일반형이 그만큼 저렴했기 때문에 내 돈을 조금 보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결국 사용 일당을 선택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정적이라는 점, 그러니까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데다가 20년만 납입하면 90세 또는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면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저는 안정적인 사용일당 쪽을 훨씬 더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고령의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가입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상품이나 플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많은 회사들이
회사들이 간병인 보험의 나이 제한이나 병력에 따른 한도를 풀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80세까지 높은 한도로 가입이 가능한 곳도 있고요. 80세가 넘어도 가입이 가능한 회사가 있습니다. 병력 역시 당뇨나 고지혈증, 고혈압약 복용, 꾸준히 호르몬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문제가 되는 거는 5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이 있을 경우 웬만한 수술도 넘어가긴 하지만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수술을 했다든지 중대 질환이 있었다든지 하는 경우 일부는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10년 고지형으로 더 저렴한 간병인 보험도 나와 있는 상태예요.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고령의 고객님들을 위해 나온 보험인 만큼 웬만한 병력은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핵심 내용인 가격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간병인 보험을 취급하는 회사는 20곳이 가까이 되는데요. 하지만 작년부터 큰 인기가 있고 가성비가 있고 가족 간병이 가능한 우선 3곳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곳 중 어떤 회사가 유리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5세 남성 기준 20년 나 90세 만기 간병인 사용 일당이 15만원, 요양병원 5만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7만원 기준으로 일반형으로 비교를 했고요. 체증형의 경우도 일당 15만원, 요양병원 5만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7만원으로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55세 기준 일반형의 설계인데요.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조건이 가장 유리한 3개 회사만 뽑아서 비교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남성 기준에서는 B회사가 여전히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남성분들은 B회사 말고 다른 회사는 고려할 필요도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 기준으로는 A사가 가장 저렴하긴 했지만 C사와는 얼마 그렇게 차이가 나지가 않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체증형 설계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회사의 체증형 조건이 제각각인데요. A사는 단독으로 2가지 체증형을 운영하고 있어요. 때문에 체증형 상품 비교는 체증이 될 만큼 된 20년 뒤에 얼마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A사는 20년 후에 2배 체증 상품과 B사의 3단 체증형 그리고 C사의 4단 체증형 상품이 동일하게 30만원 보장 금액으로 보여졌습니다. A사는 5년마다 10%씩 체증되는 유형과 20년 후 100% 체증되는 유형 이렇게 2 종류의 체증형 상품이 있는데요. 한때는 가장 좋은 간병인 보험이라고 했지만 요번에 B사나 C사에게 더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남성 기준으로 살펴보면 B사가 5년에 20%, 10년에 50%, 20년 뒤 100%라는 3단 체증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A사보다 좀 저렴했습니다. 그것도 좀 많이 저렴하죠? 그리고 여성 기준에서는 A사의 20년 뒤 100% 체증이 저렴하긴 했지만 C사의 가격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조건이라면 5년 뒤에 20%, 10년 뒤에 50%, 15년 뒤에 80%, 20년 뒤에 100% 이렇게 4단 체증이 가능한 C사가 훨씬 유리한 조건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최종적으로 보면 남성분들은 B사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이었고요. 여성분들은 A사나 C사 간에 좀 저울질을 해보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입원이나 수술이 없이 건강한 분들이라면 이 금액보다 좀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한 건강체 플랜도 있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할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병인 보험의 종류부터 특징, 장단점, 그리고 절대 추천드리지 않는 간병인 보험의 종류와 사용 일단을 추천드리는 이유, 그리고 회사보 보험료까지 비교해 보았는데요. 가장 뛰어난 상품의 실제 설계안과 체증형 상품 유형의 차이점도 설명드리면서 보험료까지 빠짐없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설계안이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 또는 직접 설계를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나 혹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을 주시고 전화를 주셔도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리쌤의 알기 쉬운 보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